안녕하세요.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든 당신의 하루가 어떠하든 다 괜찮습니다. 벗과 지혜와 함께 잠시 마음의 쉼을 누려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냥 당연했던 것들, 아니면 오히려 불편하고 부끄럽기까지 했던 것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나면,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들이 가슴 한편에 남습니다. 오늘은 그때는 몰랐던 부모님의 진심, 그 서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종호 씨 이야기. 종호 씨는 70입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가슴이 복잡합니다.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계셨습니다. 빈틈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거실에 있던 사남매는 자연스럽게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조심했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꼭 훈계가 시작됐습니다. 공부는 하고 있냐? 왜 그 모양이냐? 정신 차려라. 종호 씨는 어릴 때부터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저런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 그 다짐이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현직 시절 쓰시던 것이었습니다. 종호 씨는 별 생각 없이 펼쳤다가 한 줄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사실은 나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라 겁이 났다. 종호 씨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수모를 당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연습했다. 아이들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종호 씨는 수첩을 내려놓지 못하고 한 장씩 읽었습니다. 박봉으로 사남매를 먹이면서 직장에서 온갖 서름을 사귀고 돌아온 날, 아버지는 거울 앞에 서서 표정을 고치셨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가장으로서 무너지는 것 같아서 엄한 척을 연습하셨던 겁니다. 종호 씨는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두려워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가족이라는 배가 침몰할까봐 혼자 떨고 있었다는 것을, 독재자가 아니라 서툰 선장이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안 계신 지금에야 깨달았습니다. 수진 씨 이야기. 수진 씨는 65입니다.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수진 씨가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낮에는 세탁소를 하셨고 밤에는 건물 청소를 하셨습니다. 수진 씨는 그게 힘드신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학교 상담이 있는 날, 관공서에 가야 하는 날,
부모님은 늘 수진 씨를 데려갔습니다. 통역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진 씨는 그게 스트레스였습니다. 부모님이 선생님 앞에서 말을 못 알아들어 고개를 끄덕이다가 수진 씨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싫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 오는 길에 참지 못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미국에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영어가 안 늘어.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걸으셨습니다. 수진 씨는 그 침묵이 불편했지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진 씨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 16시간을 일하면 영어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영어를 배울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데려오고 그 시간에 잠을 줄여가며 한 건물이라도 더 닦으셨던 겁니다. 수진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서툰 영어는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자신의 배움을 통째로 내놓은 치열한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날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뭘 미안해. 너 잘 크면 됐지. 수진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우 씨 이야기. 민우 씨는 67입니다. 학교 앞 튀김 냄새를 맡으면 지금도 코끝이 찡합니다. 어머니는 5남매를 키우기 위해 학교 앞에서 튀김 장사를 하셨습니다. 민우 씨는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랑 학교를 나오다가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면 못 본 척 하고 싶었습니다. 너네 엄마 아니야? 그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옷에 밴 기름 냄새도 싫었고 어머니의 크고 거친 목소리도 싫었습니다. 늘 돈 얘기를 하시는 것도 싫었습니다. 아껴라, 돈 아껴라. 집에 오면 항상 그 말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어머니가 야속했습니다. 왜 저렇게 예민하고 억척스럽게 사실까?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병환으로 눕게 되셨습니다. 민우 씨가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가계부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넘기다 보니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꽃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알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기 전에, 튀김 냄새를 몸에 배기 전에 어머니였습니다. 민우 씨는 사진 옆에 적힌 글씨를 봤습니다. 오늘 튀김을 튀기다 화상을 입었다.
아프지만 애들 학비 보탤 생각에 웃음이 난다. 민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예민하셨던 건 성격이 모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솥 앞에서 오남매의 생계를 혼자 지탱하며 신경이 다를 대로 달아 있으셨던 겁니다. 억척스러우셨던 건 원래 그런 분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꽃처럼 웃던 소녀가 자식들을 위해 스스로 가시가 되셨던 겁니다. 민우 씨는 사진을 들고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머니 맞지요? 어머니가 사진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그래, 나 예뻤지. 민우 씨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지금도 예뻐요. 어머니가 한참을 웃으셨습니다. 민우 씨는 그날 학교 앞에서 못 본 척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오랫동안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거울 앞에서 엄한 표정을 연습하며 두려움을 감추셨던 아버지를 만났고 영어 대신 노동을 선택해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셨던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기름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학비 보탤 생각에 웃으셨던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세 분 모두 자식에게 서툴러 보이셨습니다. 너무 엄하거나 말이 안 통하거나 억척스럽거나. 그런데 그 서툰 모습 안에 자식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시나요?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마음이 마음 한켠에 남아 있으신가요?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모님도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툴렀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았습니다. 표현이 서툴렀을 뿐 마음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오직 자식을 위한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밤 부모님이 생각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엄한 얼굴도, 그 말없던 침묵도, 그 억척스러운 손도 전부 사랑이었고, 그 시대의 그 삶 속에서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알았으니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미안함도, 서운함도. 부모님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비슷하게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주변의 벗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작은 행복이 됩니다. 지금의 당신 모습 그대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늘 곁에 있는 것처럼
벗과 지혜가 함께 하겠습니다.